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방송을 둘이서 하게 됐네요. 네. 빨리 진행자를 섭외를 하든지 해야지 재미가 없는데 둘이서 하면. 오늘은 북한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네. 뜬금없이 뭔 노인 정책이냐?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10월 1일이면 국군의 날 아닙니까? 그렇죠. 국군의 날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의 날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국제 노인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북한에서는 뭐 기념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일이 국제 노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맞이해가지고 북한에서 9월 29일 날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연로자 보호 역사, 세계 인구 노화 실태와 전망, 연로자들을 내세우고 존대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하고요. 조선노동당에서 연로자 보호 정책과 그 사업의 성과와 경험,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로자면 노인이죠. 뭐. 네, 그렇죠. 예. 노인. 노인 정책에 대한 뭐 토론회가 열렸다. 네. 토론회만 했나요? 네, 그 외에도 평양 대극장에서 그 혁명 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뭐 이런 제목의 가극을 했다고 하고요. 뭐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노인들을 위한 체육과 오락 경기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같은 곳에선 노인들을 위한 특별 봉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뭐 공짜로 밥 준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서비스 준 게 아닐까요? 서비스로 9만원 하나씩 더 주는 걸로. 특별 봉사인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 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게 만들어진 게 1999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날 1999년에 유엔에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을 한 걸 이제 시작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북한 우리는 지금 그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02년 말부터 노인 인구의 비율이 그 유엔이 지정한 고령화 수준 그게 있다고 하네요. 이게 7%인데 이걸 넘어섰다. 2002년부터 넘어섰다 이렇게 하고요. 2014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8.5%에 달해서 이미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북한도 고령화 사회군요. 네. 아. 네. 그래서 노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이 노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쓴다는 게 뭐 협회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걸 좀 드러나는데 2003년 4월에 조선 연로자 방조협회 이걸 발족했다고 하고 2006년에는 이 협회를 조선 연로자 방조연맹 중앙위원회라는 상설 국가기구로 승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연로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 보호법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노인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법으로 보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도 뭐 노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게 연로자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헌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이런 법에서 연로임금을 지급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양로원을 운영한다. 무상의료를 한다. 이런 류의 사회주의 시책이 연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 시책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법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 외에 뭐 다른 보장을 하는 걸 연로자 보호법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로자 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나요? 네. 일단 연로자 보호법상에서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연로자가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와 사회의 공고 발전과 경제 문화적 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 온 앞선 세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연로자가 아니라는.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연로자 보호법의 사명으로 혁명의 선배,
가정의 윗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보장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로자는 북한에서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노동연한을 마쳤거나 현재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왜 더 짧네? 더 일찍 연로자가 되네요? 그러게요. 더 오래 사시는데 보통.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로자 보호법은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윗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보장 정책을 한다라고 한 건데 연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연로자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로 있는 연로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 원칙, 사회주의 도덕 교양에 따라 연로자들을 도와주면서 존경하는 기풍을 세울 것,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로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부양을 할 거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국가적 부양과 가정 부양을 결합하도록, 연로자 부양할 때, 그렇게 결합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1차적 부양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요. 다른 요구가 있을 때에 이 부양 책임을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연로자가 독립적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양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해당하는 연로자들은 양론이나 양생원 이런 곳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로원은 우리도 쓰는 말인데 양생원은 생소한 병원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연로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식료품과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지방 정권 기관, 예를 들면 개성에 산다 그러면 개성시 인민위원회 이런 데가 공급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각종 연금과 보조금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로자들에게는 사회주의 노동법상 연로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별도의 식량 배급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연로연금을 가지고 네, 식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활 보장하는 거 말고 아까 문명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로자의 병치료라든지 질병 예방, 체육 활동과 같은 건강 보장 시책,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이나 체육 오락, 낚시 같은 문화 정서 생활 보장 시책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령으로 연로자의 사회 활동을 보장할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 식량 배급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원래 이제 북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식량 배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배급하는 양 자체가 그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배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양하는 연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식량 배급은 해결할 것 같고 네. 양로원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해줄 거니까 네.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별도의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네. 보충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연로자의 사회 활동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요새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묘 이런 데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딱히 할 만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종묘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벗을 한다든지 장기를 든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지자체들이 좀 괜찮은 지자체들은 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문화 강좌 이런 거 진짜 많이 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노인들도 엄청 바쁘대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봐도 강좌 같은 거 진짜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료 강좌라서 노래 교실, 무슨 교실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이거 스케줄 짜는 것도 바쁘고. 그러면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활동이 많이 보장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거- 네. 지자체마다 이제 다른 거라서 아. 그런 걸 잘 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잘 안 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노인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보고 우리 구청에서 뭐 한다, 뭐 우리 군청에서는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런 거 있으면 요가 교실 가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그 사회무당 활동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 규정을 북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법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연로자의 사회활동은 앞선 세대의 투쟁 정신과 경험, 민족 문화와 풍습 등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연로자들이 강연이라든지 담화라든지 강의, 뭐 전습,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 관리, 공중질서 유지, 근무 연장 이런 형태로 사회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연장은 뭐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 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전습이 뭔가요? 전습? 저도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빼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그렇게 사회활동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연로자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난해 평양 양로원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 있는 양로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로자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북한도 고령화 사회다. 네. 그리고 이 고령화 사회에 맞게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투자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얘기 들었는데 기본은 이제 법을 통해서 쭉 얘기 들은 거라 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현실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가서 취재를 해야지 뭐 알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네, 취재를 못한 게 참 안타까운데 나중에 남북 관계 좀 좋아지고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런 것도 가서 실제 이제 북한에 여러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들은 이제 구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 법들이 얼마나 이제 실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참 조사해 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